스마트폰도 없던 십수년 전 라떼 시절 아주 얇은 액정과 가벼운 바디와 잘 빠진 색감을 자랑하는 IoTX 45LP 모델을 가지고 다니며 뭔가 새끈한 기술 덕후 코스프레를 하던 한 공대생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애플과 같은 하이테크 뷰티풀 감성을 한 숟가락 얹혀주는 소니 노트북보다 더욱더 그 공돌이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선랜 와이파이를 처음 사용해보았던 경험이었는데요. 세월이 흘러감과 동시에 와이파이 역시 점차 더 높은 전송 속도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나이가 들어버린 아까 그 공돌이는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만 잡힌다면 메타버스의 여자친구와 만날 수가 있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살 때마다 무선랜 스펙에는 IEEE 802.11로 시작하는 알 수 없는 암호문 같은 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최근에 인텔이나 AMD 발표에서는 종종 와이파이 6E를 지원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어 뭐가 뭔지 더욱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 안될 공학에서는 와이파이의 규격과 함께 무선 통신 기술들을 가볍게 정리하면서 현재로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와이파이 5와 신제품에 탑재되어 나오기 시작한 와이파이 6, 6E의 차이는 무엇인지, 집에서 카페에서 2.4GHz와 5GHz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공유기가 여러 개일 때 간단한 설정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는 방법부터 이렇게 편리한 와이파이를 계속 쓰면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은 없는지까지 알아봅니다. 정의를 영어로 번역해보라 하면 문과생은 저스티스, 이과생은 데피니션이라고 각자 익숙한 용어로 번역해버리게 되죠. 러시아인에게 아무리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서로 같은 규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자기기를 통해 무선으로 통신을 하려면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우리 집 TV장에 박혀있는 유무선 공유기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똑같은 기준을 통해 기술을 만들게 되는데요. 전기전자공학자협회 IEEE에서 이렇게 갖가지 전자기기들이 똑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무선랜의 표준을 제정하게 되는데 IEEE 802.11로 시작하는 바로 이 규격이 무선 통신 표준이 됩니다. 와이파이를 지원하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스펙을 요즘은 와이파이 5, 6, 6E를 지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년 전만 해도 IEEE 802.11ac, 802.11n과 같은 알파벳만으로는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는 기분이 나빠지는 용어들로 소개가 되곤 하였는데요. 1999년 10월 IEEE 802.11a와 b로 처음 표준으로 발표된 이후부터 ABC 순서에 따라 이름을 붙이고 G까지 다 붙인 후에는 A 다음에 다음 알파벳을 붙이면서 만들어져 왔던 이 표준 규격은 중간중간 표준으로 승격되지 못해 사라진 규격들까지 알파벳을 붙이다 보니 A, B, G, N, AC, AX와 같이 네이밍이 중간중간 빠지게 되어 일반 사용자들이 더욱더 혼란스럽게 되었던 것이지. IEEE 802.11 표준에 따라 만들어진 무선랜 브랜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름 바로 와이파이인데요. 2018년 와이파이 얼라이언스에서는 사실상 무선랜의 대명사격으로 널리 알려진 점을 이용해 표준 규격으로 표기하는 것 대신 저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다음 세대 와이파이 규격의 토대가 되는 IEEE 802.11ax를 와이파이 6라고 정하면서 그 이전에 나왔던 IEEE 802.11bAGNAC를 차례대로 와이파이 1, 2, 3, 4, 5로 정하게 된 것이죠. 와이파이 1부터 6까지 각자 지원하는 대역폭과 전송속도, 와이파이가 커버할 수 있는 공간 거리와 같은 특성들은 구글로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기에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쉬워 후려쳐서 정리하자면 전송 속도만 하더라도 2003년에 책정되었던 와이파이 3에 비해 현재 널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5의 경우에는 120배가 넘게 빨라졌으며 최근에 나온 와이파이 6는 이러한 와이파이 5보다도 약 1.5배 빠른 최대 전송 속도를 보여주며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이 2.4GHz나 5GHz를 지원하는지 아니면 둘 다 지원하는지도 규격에 따라 다르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흔히 듀얼 밴드라고 이름이 붙은 공유기들은 한 공유기로 두 개의 AP를 나타나게 하는데 우리가 카페에 가게 되면 인류의 최대 고민 짜장짬뽕과 같이 2.4GHz와 5GHz를 두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 과학시간에 100MHz 전후의 FM 라디오보다 500kHz에서 1600kHz의 낮은 주파수 대역의 AM 라디오가 음성 품질은 낮지만 아주 멀리 퍼져간다고 배웠는데요. 이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파장이 길며 파동이 휘어져 전달되는 능력이 좋아지며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와이파이 역시도 2.4GHz보다는 5GHz의 최대 접속 속도가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들께서 공유기에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층에 뜨는 옆방 와이파이에 약한 신호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신호 방해에 조금 더 강력한 2.4GHz 대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빠른 전송 속도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 멀리 퍼진다는 관점에서도 2.4GHz가 더 유리한데요. 이 때문에 더 멀리 퍼지되 그렇게 많은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 LG나 삼성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와이파이에 연결할 때에는 와이파이 모듈 자체가 2.4GHz 대역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기에 5GHz AP에 아무리 연결해 보려 해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 통신사들이 3년
3년 약정으로 빌려주는 프리미엄 와이파이 공유기들 중에는 그냥 하나의 AP에만 접속해 놓으면 공유기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스마트하게 2.4GHz, 5GHz를 선택하여 운영하는 밴드 스티어링라는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전송 속도와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에 따라 발전되어 온 와이파이 중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5, 6, 6E를 기술 중심으로 조금 더 파헤쳐보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의 전송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죠. 라떼 시절 TV 방송에서 KBS2, KBS1, MBC는 각각 채널 7번, 9번, 11번을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널이라는 것은 TV가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 안에서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특정 구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TV는 이렇게 주파수 구간을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영상을 받아 화면에 불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와이파이에서 2.4GHz 대역을 사용한다는 것은 2.4에서 2.462GHz까지의 주파수 영역을 사용한다는 말이며 채널마다 5MHz씩 할당한다면 총 11채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데요. 전파로 보았을 때 초당 몇 번이나 흔들어 제끼냐에 따라 특정 주파수가 결정되고 해당 주파수에만 정보를 실어 보내면서 와이파이에 접속한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빠른 전송 속도와 더 많은 사용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이 주파수 대역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가는 것일 텐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주파수 자원이 한정적이기에 와이파이와 같이 공짜로 사용하는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죄다 값비싼 돈을 주고 계약해 할당받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쿠팡택배, 롯데택배, CJ택배 트럭 세대가 있다고 하면 각 트럭들은 자기 회사의 택배를 싣고 출발하게 될 겁니다. 만약 롯데택배에 택배 물품이 거의 없어 거대한 트럭에 택배가 거의 실리지 않다 하더라도 롯데택배 기사님은 다음 물류센터를 향해 고된 운전을 해서 가야 하죠. 그러나 만약 쿠팡, 롯데, CJ가 다 같이 합세해서 서로 택배를 꽉꽉 눌러 담기로 약속한다고 생각하면 택배가 별로 없는 롯데택배 트럭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요. 이렇게 기존 와이파이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오소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OFDM이라고 불리는 직교 주파수 분할 멀티플렉싱이라는 것이 바로 각각의 트럭들이 자기 회사 택배만을 모아서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데이터가 적게 오든 많이 오든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모조리 다 써서 하나의 데이터 전송 패킷을 만들어 보내기에 와이파이가 전송할 데이터가 별로 없을 때에도 주파수 대역 모두를 활용하여 효율이 좋지 않고 여러 명이 와이파이에 접속하게 되면 이렇게 한 패킷 한 패킷 순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사람 많은 카페에서와 같이 모든 와이파이 사용자가 속도가 확연히 느려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와이파이 6의 오토고날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 액세스 OFDMA라고 불리는 기술은 서로 협력하기로 한 택배 업체들의 트럭이라 볼 수 있는데요. 멀티플 액세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이러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패킷에 실어 보낼 수가 있기에 불필요하게 트럭을 보낼 필요 없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에서 1024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QAM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빗들을 8빗 단위로 엮어서 256개의 복소수로 표현하던 256 QAM에서 10빗 단위로 늘려 엮는 방식으로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똑같은 공간에 더 많은 빗을 우겨 넣어 보내게 되면 잡음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어 무선 통신의 잡음과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이퀄라이저를 비롯한 다양한 신호 처리를 수행하게 되며 QR코드 편에서 설명드린 오류 정정 부호 기반의 에러 컨트롤 기술들을 접목하게 되죠. 특히 멀티 유저, 멀티 인풋, 멀티 아웃풋, MU, 마이모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 개의 안테나로 데이터를 보내고 여러 개의 안테나로 다시 받는 다중 안테나 기술인 것인데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안테나는 똑같은 신호라 하더라도 데이터가 수신하는 장치로 가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잡음이 낑기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로 보내고 여러 개로 받아 데이터를 더욱더 신뢰도 높게 전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존 와이파이 대역 80MHz에서 160MHz로 확장하여 채널폭을 2배로 늘린 점과 목표 기상시간 TWT 등 다양한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상 최대의 목표는 한정된 주파수 대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우겨 넣어 보내고 이렇게 보낼 때의 취약한 신호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기술들로 보강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주파수 대역을 더 늘려야 더 높은 전송 속도를 지원할 와이파이이기에 와이파이 6를 봉합하여 나온 삼국지 파워업 키트와 같은 확장팩에 해당하는 것이 와이파이 6E인데요. 다른 여러가지 특징들이 많지만 와이파이 6E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2.4GHz와 5GHz 지원에 더해 6GHz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와이파이 6의 스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많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 따라서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려 할 때 더욱더 원활한 전송 속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소비자 무선랜에서 와이파이 5의 공유기 매출이 60%가 넘는 가운데 와이파이 6 역시도 30%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인텔 이보 인증을 받은 노트북은 물론 다양한 전자기기에서는 와이파이 6E를 지원하는 것이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신 와이파이의 경우 사용하시는 전자기기들이 이를 지원해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공유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바로 이때 전송 속도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각가지 공유기의 세팅에 들어가서 채널을 서로 달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공유기를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채널 운영을 자동으로 설정해 둠으로써
11개의 채널에 대해 1번, 6번, 11번과 같이 뚝뚝 떨어진 채널끼리 사용하게끔 하여 서로의 간섭을 없애긴 하지만 여러 공유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실제로 데이터 패킷을 보내고 받는 주파수 세부 영역, 즉 채널을 서로 다르게 설정해 두어야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편 미국 의학 전문 저널 임신과 출산에서는 와이파이가 남성의 정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서 모든 남성들을 경악하게 만든 적이 있는데요. 사실상 와이파이가 쏘아대는 전파는 특정한 방향으로의 신호 전달이 아닌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진 전파로서 에너지 자체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와이파이를 구동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자체가 낮기도 하지만 TV와 같은 지상파 방송의 전파는 초딩 때 만든 라디오 조립대에 괴작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력한 신호가 뿜뿜되고 있는 것과 전자레인지의 전파보다 10만 분의 1 수준의 와이파이 강도를 생각하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대학원 시절 전공했던 분야 중 하나인 무선통신과 관련된 내용이라 약간 흥분된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학부 시절에 PAM, QAM, FSK와 같은 변조 방식부터 OFDM, SCFDMA에서 최신 마이모 기술까지 그냥 무선통신 이론을 죄다 정리해버릴까 생각하다가 그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다. 아직 100만 채널 되려면 영상 더 많이 뽑아내야 한다. 제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자 라는 생각에 와이파이와 관련된 실생활 꿀팁을 포함하여 기술 내용은 아주 살짝 다르고 규격에서 헷갈리는 부분들만 정리해보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와이파이 검색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여자친구를 생각하니 세상 와이파이 기술이 발전되어 온 것에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도 와이파이가 끊기게 되면 메타버스 여자친구와 뜨거운 안녕을 외쳐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오늘도 뜨거운 햇살 아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와이파이 AP를 찾아 헤매고 있는 그냥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쓰라고 안달공화 에러였습니다.